할수록 아픈 이유, 혹은 운동을 해도 몸이 계속 아픈 이유. 자, 선생님 대중적으로 뭘까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픈 이유. 선생님 기존에 알던 그런 상식.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계속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약간 일단은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운 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을 배운다는 느낌? 친인을 예를 들면 친인을 정말 친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친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너무 구체적인 거, 그런 거 말고 너무 세부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아파. 네. 어디가 아파서 오잖아요. 우리한테 아파서 오는데 왜 운동을 해도 선생님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그 사람들 완전 씻은 듯이 나을 수 있게 하지 못했다고.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 뭐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시도했는데 뭐 헬스든 필라테스든 시작했는데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잖아. 그리고 왜 씻은 듯이 낫게 해줄 수가 없었을까? 이런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 아니요. 그 씻은 듯이 나을 수 있게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타깝구만. 아직 뭘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려면 선생님이나 사람들이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허리나 뭐 보통 목 이런 데가 아프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막 어깨 막 이런 데가 아파?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 그럼 왜 아프다고 보통 생각들을 해요?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그렇지, 자세 문제. 네. 자, 또 뭐 자세 아니면 특정 부분을 과하게 많이 쓰는 직업을 가져서 그런. 뭐 거기가 자세에서 연결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거기가 내가 약하니까 아픈 줄 알아. 자세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세 문제랑 약한 문제. 그쵸. 그 부위가 약하다. 네. 이것부터가 일단 오류의 시작이야. 강사들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이 범주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어. 근데 애초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정면으로 깨는 고정관념을 얘기해 줄게. 이걸 못 깨면 글렀어. 그 지도자는 글른 거거든. 자, 봐봐. 보통 이 통증이 시작되는 나이가 몇 살 때부터예요? 선생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일단 30대 넘어가는 생각이 그렇지. 좀 이상하죠. 그렇지. 근데 보통 빨리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20대 중후반에도 시작해요. 네. 거기서부터가 약간 초입이고 보통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가 30대 중반이야.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국에서 큰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학창 시절 10대 때 나도 그랬고 나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학교 7시, 8시에 가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갔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10몇 시간씩 했어. 지금 인생은 크게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어, 학생 시절에. 오히려 학생 시절이 더 빡셌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죠. 근데 그때는 과연 자세가 좋았을까? 공부하는 자세가? 그리고 그때는 과연 여기 힘이 더 좋았을까? 10대 때? 그렇지 않아. 그때라고 우리 무슨 운동했나? 자세 교정 운동했나? 그때 필라테스나 뭐 이런 거 있었나?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이 오히려 더 세면 세. 사람의 근력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아프기 시작하는 20대, 30대 오히려 근력 수준이 더 좋다니까. 그리고 필라테스 하면서는 뭐 여튼 이런저런 운동하면서 자세는
어쨌든 10대 때보다 그 아픈 시점이 더 좋아. 그리고 사실 일도 좀 덜해. 그치. 학창 시절 때 비하면. 근데 더 아프잖아. 훨씬 아프다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그건 어렸을 때니까. 어리니까 버틴 거라고 생각해. 어리니까 안 아픈 거라고. 이런 흔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그때하고 지금이 그냥 어리다 늙었다가 아니라 뭐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해. 사회적인 고정관념, 그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게 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은 나이 드니까 아픈 거다가 결국 되는 건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나이 드니까 아픈 거가 가지고 어느 부분이 나이 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걸 어떻게 해야 10대 때처럼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실 이 작업이야. 자세나 어디가 약해서 그거를 강하게 만드는 건 그것도 물론 효과는 있어요. 통증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부수적인 거야. 그건 부수적인 거야. 약간 소 뒷걸음치다 보니까 쥐를 잡는 격인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야. 결국 본질은 뭐냐면 10대 때는 괜찮았고 그랬는데 20대, 30대가 되면서 내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본질이야. 이게 뭐냐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시스템이야. 시스템은 뭐냐면 뇌랑 중추신경이야. 이게 늙은 거야. 그 10년, 20년 사이에. 그게 늙고 상태가 떨어진 거야. 스트레스를 우리 지금 현대인들 중에 지금 다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육체적 스트레스가 커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요? 거의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거든. 특히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처리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다 뇌랑 이 중추신경이야. 얘는 마치 콩나물 같은 거야. 이렇게 되고 이게 여기가 중추신경으로 척추를 타고 내려온다고. 이 연결돼 있어요. 따로가 아니야. 얘네가 한 몸이거든. 얘네가 10대 때보다 쉽게 말하면 썩은 거야. 얘네가 약해진 거고 얘네가 상태가 나빠진 거야. 그래서 10대 때는 받아주던 거를 이제는 못 받아주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간단하잖아. 얘를 되돌리는 일이야. 되살리는 일이야. 얘네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리고 이게 컨트롤러지 메소드야. 필라테스가 만든.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자세 교정, 뭐 미용 다이어트, 무슨 뭐 근육 재활, 이거 뭐야? 여기 장요근 어쩌고 중둔근 어쩌고 이런 운동이 아니고 필라테스는 이 뇌랑 신경계를 되살리는 작업이에요. 이 컨트롤러지는. 그리고 클래식 필라테스라는 거는 이 두 개 엄연히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이걸 하는 작업이야. 뇌랑 신경계를 다루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무슨 말을 해요? 몇 가지 좀 유명한 말 한 게 있잖아. 무슨 말을 해? 제일 기억 남는 건 목과 마음을 하나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 척추가 건강하면 안 건강하면 30대에도 너는 뭐라 그래? 늙은 거라 그러잖아. 이 말 못 들어봤어? 그래? 좀 더 찾아봐. 네. 극단적으로 이런 비교를 해. 네가 30대의 나이에도 척추가 플렉서블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지 않으면 너는 늙은 거고 60대의 나이에도 네 척추가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적이면 너는 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척추라고 얘기를 해. 신경계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중추신경계가 어디에 남겨있어? 척추에 남겨있어. 척추는 중추신경계를 이렇게 싸고 있는 갑옷 같은 거야. 왜냐면 얘가 다치니까 우리 뇌도 엄청 단단한 두개골로 보호되고 있잖아. 그지? 이 중추신경계도 마찬가지로 엄청 중요해. 얘가 다치면은 장기 다 멈추고요. 이런 말초신경들도 다 멈춰요. 팔다리 다 사지 마비되는 거거든.
엄청 중요한 거야. 뜨거워도 반응도 못하고 뜨거워도 거기서 고기 굽는 냄새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엄청 중요한 거라서 척추가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필라테스가 얘기한 척추가 뭐 서른에 어쩌고 뭐 플렉서블하고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담겨진 신경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신경계가 얼마나 쌩쌩하냐에 따라 너의 나이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필라테스 강사들이 어때요? 자꾸 척추만 본다. 그 안에 내용물 본질이 뭔지 모르고 자꾸 척추 얘기만 해. 이 모던 필라테스나 클래식에서도 선생님 내가 예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랭스닝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내가 랭스닝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흉추 어쩌고라고 얘기했어. 흉추 어쩌고 요추 어쩌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글로 가면 안 돼. 자꾸 왜 껍데기로 가냐는 거야. 내가 이거 수박 비유 엄청 많이 하지. 수박을 겉에서 보면 초록색 색깔에 검은색 줄무늬야. 그 안에 빨간색이 들어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한다고. 한 번도 그 열어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야. 이 뇌랑 중추신경계,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뭐 뇌신경도 있고 자율신경계도 있고 말초신경계도 있고 한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결국 신경계 시스템이야. 얘네들이 모두.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그런 건 있지. 뇌나 중추신경계가 어떤 상태가 나빠지고 한계에 이르면 이게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장기랑 이제 말초신경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가 나빠지면은 이 사람들이 말초신경계가 이제 흔히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신호를 많이 보내는 게 허리랑 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는 거야. 중추신경계에서 연결된 말초신경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허리랑 목, 오래 많이 아픈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소화기관으로도 문제가 없고 불면증이나 이런 신경 증상으로도 오는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패턴은 이 말초신경이 아픈 것부터 보통 와요. 그게 사실은 몸이 나한테 보내주는 신호야. 네 신경계가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안 좋은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계속 넘고 있어 라고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 사실 통증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운데 그게 통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통증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속으로는 다 망가져가고 있고 나는 한계치인데 통증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야. 통증이 없다 갑자기 번아웃으로 빵 나빠지거나 혹은 어디 문제로 되게 확 쓰러지는 사람들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운 나쁜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허리 목이 아픈 통증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허리 목이 안 좋은데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진짜 허리 목이 안 좋은 경우들도 많아요. 디스크 문제.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충분하게 검사도 하고 일단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허리와 목에 대한 재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우리한테 하든 병원에서 하든 충분한 재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성인의 이 통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문제가 깨끗하거나 혹은 깨끗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니야. 약간 이거 우리가 흔히 어떻게 판단해? MRI를 찍냐 안 찍냐. 엑스레이에서 끝날 정도면은 사실 경증이야. 그걸로 그렇게 아프다고는 볼 수 없는 거야. 다른 문제인 거야. MRI까지 찍었다. 그리고 MRI상에서 어떤 소견이 좀 보인다. 문제가 보인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재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계속 아파.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무조건 뇌와 신경계 문제야.
애초에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그렇잖아. 원인을 모르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수능에서는 오지선다라도 있지. 이거는 완벽한 주관식이잖아. 주관식을 써내야 되는데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답을 뭐라고 쓸 거야? 일단 뭐라도 쓰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자세 교정과 근육 어쩌고 장력은 어쩌고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로 잡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초기 단계인 거고 나는 항상 중증들을 다루잖아. 심각한 사람들 난리 난 사람들이지. 그걸로 안 잡혀요. 그걸로 안 잡혀. 그걸 잡는 메소드가 뭐냐? 이 컨트롤로지라는 거.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필라테스라는 메소드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필라테스라는 메소드는 아쉽지만 너무 수준이 낮아졌고 너무 껍데기만 다루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필라테스가 다루려고 한 거는 이 영역이라는 거지. 이것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겠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네, 이해는 돼요.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우리 아무리 찍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조정을 시켜야 할지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거고 쉽지 않은 영역인 거지. 나도 항상 계속 고민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필라테스가 이걸 어떻게 좀 더 했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는 거고. 왜냐면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 신경계를 10대, 20대 때로 되돌린다. 되살린다. 필라테스 책 제목이 뭐야? 2권 있잖아. 모른다고? 뭐라고? 손 들고 서 있을래? 진짜 얼마 전에 읽었는데. 한 권은 뭐야? URS고. 네, URS 그리고 또 하나는 Return to Life 리턴 투 라이프. through Controllogy야. 이게 무슨 뜻이야? 컨트롤로지를 통한 삶의 회복. 리턴이라는 말 쓰지. 네. 지금 내가 우리 촬영하면서 하는 표현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 이거를 강화시킨다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 필라테스는. 그지? 이 사람 표현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 책 제목 2권밖에 안 남겼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을 시작을 리턴이라고 시작했어.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거든. 리턴이야. 강화라고 안 했어. 치료라고도 안 했어. 이해했지? 치료, 강화 이런 표현 안 하잖아. 리턴이라고 하잖아. 언제로? 네가 가장 건강하고 쌩쌩했을 때로 몸을 되돌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삶을 회복시켜 줄게라는 거거든. 이 관점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런 작업이야. 사람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그치만 나하고 레슨을 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자기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아파서 왔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그 부위에 대해서 그 부위를 강화시켜 주려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레슨을 받다 보니까 이 의아한 레슨을 계속 받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받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안 받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줄 알아? 신경계라는 특성이 그래. 근육이라는 특성은 거기에 직접 접근해야 돼. 근데 신경계라는 특성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거 어디서 우리가 경험한지 알아? 한의원에 가잖아. 근데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다고 하는데 침을 이상한 데다 놓으셔. 침이 정확히 이 원리야. 그 신경계에 접근하려고 다른 곳에서 접근하시는 거야. 이 신경에 접근하려면 다른 곳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거든. 대단한 거지 그것도. 그래서 침 잘 놓는 분들 난 진짜 존경하거든.
그것만큼 효과가 더 빠른 게 없고 싸고 대단하시잖아. 그렇지만은 신경계 자체를 애초에 되돌리는 작업은 아니지. 빠르게 좋아지게 해주는 거지. 그런 거야.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엉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하다 보면 이 의아한 레슨이 효과가 생기고 그게 중첩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통증으로부터 아예 먼 몸이 돼. 운동을 조금 쉰다 그래도 다시 웬만하면 아파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훨씬 이 시스템 자체가 어려진 거거든. 계속 당겨 놓으니까 이게 또 나이가 들고 다시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면 다시 일로 가거든. 그치만 또 당겨 놓으니까 이해했지. 내가 40대에 들었지만 내 몸 상태가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는 말 이 뭔지 알겠지? 물론 뭐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나 선생님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방법을 필라테스 통해서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내 몸에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지. 평생 젊게 살 수 있네. 물론 뭐 겉은 좀 계속 마식하겠지만 느꼈지만은 속은 내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은 계속 젊고 쌩쌩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플 일이 없는 거야. 물론 나 다치면 아프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플 일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서 뇌나 신경계 시스템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 버텨주는 거야. 되게 잘 회복하고 버텨주고 이걸 해주니까 아플 리가 없지. 물론 뭐 근육적으로도 남들보다 내가 그동안 운동해온 게 많으니까 좀 더 센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은 뭐 크로스핏 선수들은 다 건강해야 되잖아. 완전 무결점의 신체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들도 맨날 보면은 막 맨날 치료받잖아. 허리, 목 막. 왜냐하면 그들은 선수 정도 되면은 그 운동 자체가 뇌랑 신경계에 데미지를 엄청 줘요. 스트레스를 거의 데미지라고 부를 정도로 줘.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 뇌랑 신경계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거든. 정신적 스트레스. 근데 육체 활동도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줘. 그래서 이미 뭐 그 선수들도 웬만큼 이 생략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아.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걸.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잘 못 하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